가장 위험한 비만이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비만이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살아있는 채소와 생과일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충분히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청년인데 한 130kg 정도 됐습니다. 이거를 아침과 점심에 800에서 1000cc씩 두 번을 먹었어요. 칼로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먹었어도 3, 4개월 만에 50kg, 그 다음에 60kg 이렇게 짝짝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비만의 원인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부족이지 내가 많이 먹어서가 아니다. 살이 찐다는 것은 인체에서 먹는 영양을 태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양을 태워야지만이 이 인체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들이 대사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영양과 에너지인데 이것들을 태우지 못하고 인체에 계속 축적해 놓는 것을 우리가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비만이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이 복부 비만은 염증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심각한 질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염증의 저수지 같은 곳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계속 있다면은 지금은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살이 찌는 이유는 그 들어오는 칼로리를 태우지 못하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저장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자동차에 비유를 해보면은 아주 좋은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그 자동차에 우리가 기름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때 산소를 빼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자동차에 고급 휘발유를 넣어도 그 자동차는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휘발유는 계속 쌓이겠죠. 쌓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차는 어떻게 될까요? 차는 부담이 되게 되고 점점 더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산소를 딱 넣어줘서 연소를 시키기 시작하면은 기름을 활활 태우면서 그 좋은 자동차는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가지고 달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걸 우리 인체에 비유해 보면은 우리가 먹는 칼로리를 제대로 태우고 그거를 인체의 대사에 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영양이 있는데 기름과 같은 영양이에요. 그 영양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입니다.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없기 때문에 인체는 영양과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계속해서 축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살아있는 채소와 생과일, 생씨앗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생채소와 생과일과 생씨앗을 먹으면은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충분히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30대 초반의 청년인데 제가 그 청년은 맨 처음에 한 130kg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한 것은 아침과 점심을 씨앗즙으로 대처를 한 거예요. 이 당근 씨앗즙은 당근과 5가지의 씨앗을 짜는 겁니다. 당근 씨앗즙의 칼로리를 계산하면은 씨앗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침과 점심에 800에서 1000cc씩 두 번을 먹었어요. 그렇다면 칼로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당근 씨앗즙에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을 먹었어도 3, 4개월 만에 50kg, 그 다음에 60kg 이렇게 짝짝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의 원인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부족이지 내가 많이 먹어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만 충분히 공급해 준다면은 충분히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것이 인체의 원리입니다. 이 살을 빼려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칼로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칼로리를 제한하면은 우리 인체는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태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굶으면은 지방을 태우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지방은 태우지 않습니다. 지방은 태우지 않고 단백질을 태우는데 그래서 이제 비만인 분들이 살을 빼면은 이제 근육이 풀리고 살이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단백질을 태울 때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 신진대사가 일어나고요. 불완전 신진대사가 일어나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아미노산으로 에너지가 바뀔 때 젖산이라는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젖산은 독소예요. 그리고 염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굶고 살을 빼신 분들은 근무력증이 오고요. 관절염이 오고요. 우울증이 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칼로리를 공급하기 시작했을 때는 요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다시 살이 찌게 됩니다. 굶는 다이어트는 건강을 회복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오히려 병을 만드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굶지 말고 비만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공급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여야지 혈액순환이 돌고 또 움직여야지 그 혈액을 받고 세포들이 계속해서 대사를 해서 우리 인체에 있는 에너지를 태우려고 할 텐데 움직이지 않게 된다면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비만이 있다. 그리고 내가 살을 빼기 원한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을 빼야겠다. 그럼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다른 사람보다 배로 움직여 보세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운동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뱃살이 있고 살이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부산을 떨어야 돼요.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움직여야 돼요.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리고 TV 보려고 오래 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TV를 볼 때도 움직이면서 봐야 되고 내가 책상에서 오래 일을 할 때도 계속해서 어깨를 돌린다든지 발을 계속해서 일단 발가락을 놓고 발 뒤꿈치를 올려주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든지 끊임없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인체의 대사를 도와주고 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은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다 잡을 수 있는 최고 식사법은 매일 몇 끼 먹는 식단에 생채소와 생씨앗을 항상 먹는 겁니다. 생채소에는 수많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채소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식사를 할 때는 내 소화할 수 있는 가능 범위 내에서 많은 채소를 먹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생채소즙을 공복에 먹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채소즙은 당근즙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당근 케일즙 또는 당근 샐러리즙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당근 단독즙을 먹을 때는 그냥 당근만 만드시면 되고 당근 샐러리나 당근 케일즙을 먹을 때는 당근육, 샐러리, 케일을 각각 4 정도의 비율로 하시면 아주 좋은 배합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밥 먹기 1시간 전에 아침, 점심, 저녁 1시간 전에 먹으면은 많은 양의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씨앗이 정말 중요한데 이 씨앗에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체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많기 때문에 포만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끝에 당근 씨앗즙을 한 잔 마셔준다면은 포만감이 들고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간식하는 습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근 씨앗즙을 먹는 것은 아주 좋은 건데 당근 씨앗즙을 혹시 드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유튜브에 김병재 박사 당근 씨앗즙 검색하시면은 어떻게 짜는지 제가 시연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인체의 건강도 유지하고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사법입니다. 살 빠지는 진짜 운동은 공복에 달리기입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제가 좀 있으면 50이 되기 때문에 몸매를 조금 더 슬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매일 10km에서 17km 정도를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그 정도 달리려면 1시간 조금 더 넓게 걸려요. 한 15km 정도 항상 달리면 한 1시간 정도 조금 더 걸립니다. 이렇게 달리기 시작을 했을 때 우리 인체는 가장 많은 살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을 하고 시작을 해도 워낙 신진대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세포들이 엄청나게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많은 칼로리를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더 살을 빼고 싶다면은 달리기 전에 신과일 주스를 먹고 달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즙을 마셔왔기 때문에 달리기 전에 1리터의 신과일 주스를 먹고 그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달립니다. 이랬을 때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달리는 거를 모르고 그래서 나 달리기 해서 몸을 좀 슬림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그제서야 그래서 이렇게 살이 빠졌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걱정할 만큼 살이 빠집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효과적으로 살을 빠는 운동은 공복에 신과일 주스를 충분히 마십니다. 그런 다음에 달리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살을 빼는 운동법입니다. 인체를 살펴보면은 인체는 60조개에서 100조개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요. 이 조직들이 모여서 장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장기들이 모여서 인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인체는 세포들이 모여져 있는 그냥 세포 가방, 세포가 들은 가방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세포들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피입니다. 이 피가 없다면은 세포로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고, 이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은 세포는 굶어 죽고 지식사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굶어 죽고 지식사하는 거를 질병화됐다, 그리고 노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체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가 되는 것은 세포가 아니라 혈액과 혈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포에게 직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주는 모세혈관과 그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상태가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혈액의 상태는 아주 중요합니다. 혈액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활기차지 못하고 항상 피곤하고 소화가 되지 않고 어디 여기저기가 아프고 또 어떤 질병이 있다는 것은 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세포들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병들어 있는 세포들을 가장 빨리 회복시키는 것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건데,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때 꼭 필요한 것이 막힌 혈관을 뚫는 유기산입니다. 그리고 이 혈액 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비타민과 항산화 미네랄입니다. 이 유기산과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니엄과 아연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 바로 레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을 먹으면은 우리 건강 악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혈액과 혈관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몬을 먹는다는 것은 건강 회복에 아주 중요한 기초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몬을 매일 먹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건강 회복에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레몬을 먹게 되면 건강 있는 그 기초부터 닦아 나가기 때문에 그냥 어디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이 레몬을 섭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즙을 내서 먹는 겁니다. 즙을 내서 먹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혈관이 막혔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을 때 세포에 직접적으로 영양을 주는 것은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의 길이는 12만 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이 한 400에서 한 450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12만 킬로미터는 그거를 한 몇만 바퀴를 돌아야 되는 길이에요. 이 모세혈관이 우리 세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양과 산소를 주는 통로인데, 이것들이 다 막혔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량의 레몬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 대량의 레몬을 먹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특히 즙을 내서 먹으면은 소화에도 부담이 없고 또 흡수에도 아주 효과적인데, 이 레몬즙을 먹을 때 첫 번째 방법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공복에 드셔야 돼요. 공복에 드셔야 되는데 아침 공복에는 드시지 마시고요. 점심 공복에 드세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아침 공복 때는 우리가 잘 동안에 열심히 연동운동 일어나기 때문에 위가 아주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상태예요. 이때 만약에 내가 조금만의 위험이라도 있다면은 레몬을 딱 먹으면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속이 쓰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처음에 드시는 분들은 아침은 피하고 점심부터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점심에 드실 때 처음에 드시는 분들은 50cc부터 시작하세요. 50cc면은 레몬 1개 반 정도에 되는 양인데, 이거를 생즙을 내서 짜신 다음에 섬유질을 제거해서 위와 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거기에 미지근한 물을 한 250cc 정도 더해서 먹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레몬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면은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증가하시면 되고, 처음에는 점심 공복 1시간 전, 또 괜찮으면은 저녁 공복 1시간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양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레몬수를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꼭 직접 생즙으로 드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레몬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져서 이제 레몬 주스를 먹기 쉽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이런 레몬즙들은 유통을 하기 위해서 멸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멸균에는 크가지 3가지의 멸균이 있습니다. 온도로 멸균을 하는 게 있고요, UV로 멸균을 하는 게 있고요, 또 고압으로 멸균을 하는 게 있는데, 이때 우리가 열을 가하고 UV를 하고 또 고압을 하게 된다면은 그 안에 있는 균도 죽지만은 그 안에 있는 영양 또한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레몬즙은
정말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분들을 많이 손실하고 식초와 같은 효능을 낼 뿐입니다. 식초가 우리 몸에서 내는 효능은 두 가지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살을 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효능 외에는 오히려 더 나쁜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 식초는 우리가 발효를 시키는데 발효할 때 여러 가지 균이나 이물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식초를 먹는 것은 인체에 결코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식초가 혈당과 살을 빼는 효과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레몬즙도 마찬가지예요. 생 레몬즙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 인체에 너무나 좋고 꼭 필요한 영양이지만 이런 식으로 쉽게 휴대하거나 먹을 수 있도록 유통되는 제품들은 그러한 영양들이 다 빠지고 식초 정도의 효과만 내기 때문에 꼭 집에서 생즙을 내서 드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레몬수와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석류입니다. 이 석류는 과일 중에서 항산화 지수가 가장 높은 과일입니다. 항산화 지수가 높다는 것은 우리 인체에 있는 활성산소와 독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석류를 생각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석류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영양소는 우리 인체에 있는 많은 독소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류와 석류즙에 대한 여러 논문을 살펴보면 염증에 엄청 좋고요. 그 염증 때문에 우리 인지 기능까지 개선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있을 정도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근데 이때 이 좋은 석류에 있는 영양들은 석류 열매 안에 있는 씨앗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씨앗에 있는 영양까지 전부 다 착즙을 해서 먹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씨앗을 이렇게 착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석류즙의 색깔이 변해요. 핑크색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석류의 색깔은 자주색이잖아요. 그것은 씨앗에 있는 영양을 착즙해내지 못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진 석류즙은 핑크색이고요. 이거를 레몬과 섞게 된다면은 석류에 있는 특유의 향기로운 맛과 단맛과 레몬의 신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마시기도 아주 편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과일에 있는 영양이 합쳐지면서 3배, 4배의 시너지, 즉 증폭 효과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레몬과 석류즙에 같이 먹는 것은 정말 좋고요. 비율은 1:1 비율로 시작하면 아주 좋습니다. 레몬수의 섭취를 추천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먹기 전에 이제 조심해야 될 사람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상처가 여기 났잖아요. 거기에 레몬수를 들어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엄청 따갑겠죠? 우리 위에 상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염증이 있거나 위 궤양이 있는 분들은 레몬을 먹게 되면 그 레몬이 상처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레몬은 위보다 산도가 약해요. 위는 산도가 2고요. 레몬은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은 위에 피해를 입힐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요. 그런 분들은 우선 위궤양과 위염을 치료하신 다음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 외의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드시면 엄청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드시면 좋고요. 한 가지는 이 위염과 위궤양을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음식으로 충분히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고 위염과 위궤양을 치료하신 다음에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인 레몬을 먹어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제 레몬이 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레몬에 대체당이나 설탕 타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대체당이나 설탕은 순간에 그 레몬의 이렇게 신맛은 없어질 수 있지만은 인체에 들어와서 심각한 염증과 혈전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수많은 논문들이 이 설탕이 인체에 들어와서 끼치는 악영향, 즉 염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밝히고 있고요. 또 대체당도 요즘에 나오는 논문을 보면은 점점 설탕과 별반 다르게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 드실 때는 시더라도 그 신맛을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레몬을 드실 때 속이 쓰릴까봐 식후에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레몬은 아무리 좋지만은 식후에 먹게 된다면은 첫 번째, 레몬즙이기 때문에 소화할 때 물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소화 효소의 역할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면 안 되고요. 더 안 되는 것은 레몬과 곡식이나 채소가 섞이면은 소화의 시간이 다릅니다. 레몬은 훨씬 더 빨리 소화가 되고
다른 것들은 늦게 소화가 돼요. 이때 같이 섞여버리게 된다면은 충분히 소화되지 않는 곡식과 채소가 덜 소화된 상태로 소장으로 흘러나갑니다. 인체의 소화의 기전을 살펴보면은 모든 음식은 당분화돼서 액체인 상태로 소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레몬과 섞어 먹으면 고체인 상태로 나가게 돼서 소장에서부터 변이 만들어집니다. 소장은 변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때 소장에 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독소를 발생하게 되고 그 독소는 활성산소로 변해서 간이나 장의 환경을 극심한 피해를 입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레몬은 식후에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레몬과 채소를 섞기도 하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 소화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레몬에 있는 신맛이 소화를 저해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몬을 섭취하면 득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몬즙을 먹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방귀가 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설사가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레몬즙을 먹고 설사가 나거나 방귀가 느는 원인은 유해균입니다. 우리 장이 유해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이렇게 설사가 나고 방귀가 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레몬즙을 먹었는데 설사가 나요.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내 장의 환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체질을 생각합니다. 나는 레몬과 체질이 맞지 않나 봐. 하지만 인체에는 체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 몸에 돌아가는 장기들이 돌아가는 기전과 여러분들의 장기들이 돌아가는 기전은 동일합니다. 만약에 그 기전이 다르다면 외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전이 다 똑같은데 어떻게 체질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비과학적인 상식입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은 내 소화 기능을 탓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레몬을 먹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은 유해균이 많은 거예요. 내가 채소를 먹고 소화가 되는 것은 채소가 차운 성질이 아니라서, 그리고 내가 소음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소화 기능이 나빠져서 채소를 소화할 수 없는, 그리고 흡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음식이 썩으면서 독소가 발생하고 그 독소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혈전이 만들어져서 혈관을 빠른 시일 안에 막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몸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의학적으로 생각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레몬, 그리고 인체에 꼭 필요한 채소를 먹어주는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많은 환자분들이 계속해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랑 맨 처음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채소를 먹었는데 체질에 맞지 않아서, 찬 성질이라서, 레몬이 저와 맞지 않아서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와 상담을 하시고 교육을 받으면서 소화 기능을 회복해 나가면서 레몬과 채소를 먹기 시작했을 때 그분들의 건강은 아주 효과적으로 발전이 되고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레몬을 탓하지 말고, 채소를 탓하지 말고 내 몸에 저하된 소화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들을 계속해서 많이 공급할 때 인체는 그 영양을 써서 세포들이 대사를 하고, 복구할 것이 있으면 복구하고, 훼손이 된 것이 있으면 훼손을 하는 천년추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체는 천년추력이 있습니다. 이 천년추력은 약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몸을 누구보다도 더 정상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추력이 점점 저하가 되면서 질병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는 내가 어떠한 것을 먹었고, 내 생활 습관이 어땠고, 내 수면 습관이 어땠고, 내 운동 습관이 어떻고, 또 내가 사람들과 대하는 것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하나하나씩 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 질병들의 원인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식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먹는지가 내 세포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세포를 책임지는 피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질병에 걸렸다 하면은 먼저 내가 어떻게 먹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먹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체의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인체의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게 먹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원리와 반하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식단이나 내 건강 회복을 위해서 뭘 먹기 시작을 할 때는 인체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건강 원리를 안 다음에 방법은 자연스럽게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체를 알고 공부를 하고, 또 그 인체를 알 때 많은 분들이 하는 게 뭘 먹으면 좋냐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 간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 췌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이거를 아는 것. 그래서
내 건강에 대해서 주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회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식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자주 움직여지는 게 또 햇볕 쬐는 거, 또 좋은 공기 쐬는 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치료제입니다. 감사합니다.